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토요일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은 그죠. 모두가 기대하는 금투세. 최소 유예 안 되겠나, 그 정도, 그죠. 좀 운이 좋으면 폐지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제 기대감으로 장도 시작은 좋았고, 그런데, 그죠. 이 뜬금포, 지도부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 그러면서 그죠. 미뤄졌어요. 결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 이 부분이, 그죠. 항상 그래요. 이 정치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주고받고 여러 가지 딜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금요일 보면요, 그러니까 이쪽이 민주당이 왜 유예를, 지도부한테 떠넘겼을까? 여러 가지 추정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보면 10월 16일, 그죠? 16일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서, 예전에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선거란 게 항상 비슷한데, 예전에 그죠,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이때 선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김영삼, 김대중, 후보 단일화 하면 무조건 당선되는 어떤 그런 시기였는데, 두 사람이 결국 합의를 못 봤죠.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 다 출마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막상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죠.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보면 그죠,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각자 후보를 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후보 단일화, 당연히 그래 수순으로 그래 안 가겠나 하고 분위기는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취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금투세 이게 또 지도부한테 떠넘겼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셈법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 정치가 개입이 되면. 속내는 뭘까? 그죠? 왜 이랬을까? 또 민주당 앞전에도 한번, 그죠? 이 정치 이야기는 항상 좀 민감해요. 왜냐하면, 이 주식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생각 외로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아직도 우리는 그죠? 이 금투세 막 경기를 일으키는데 또 한편에서는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흔한 이야기로요. 야, 금투세 막상 그거 폐지한다고 해서 주식 오를 것 같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막 원망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죠? 그 민주당을 모함하는 거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음모론이다. 또 이런 어떤 시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하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만일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이 구형을 했죠. 3년인가 구형을 했어요. 하면 이달 말인가 11월 초쯤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때 벌금 한 100만 원 이상인가 받으면 그죠? 대통령 선거 출마를 못해요. 그러면 만약 그래 된다면 이거는 민주당의 패배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현재 정당의 어떤 운영 방식은 그죠? 대표 1인 독주 체제로 흘러가는 구성이 있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하게 됐다. 그러면 그죠? 앞에서는 슬퍼하면서 뒤 돌아서면서 씩 웃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열리는 거죠. 이게 정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법이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당 지도부한테 이걸 넘겼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당장 급한 거는 뭘까요? 금투세가 급할까요? 아니면 그죠? 이 법적인 문제 그게 더 급할까요? 어디다 신경을 지금 세울까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 금투세가 빨리, 그죠? 폐지, 유예, 이런 결정이 안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경기를 일으켜요. 그러면 만약 이 금투세를, 그죠? 이 정치하고 연관시킨다. 그러면 최종 판결, 뭐 10월 말, 11월 초, 최종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만약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만약 무죄를 받으면 쿨하게 기분 좋게 금투세 폐지해주고, 만일 그 전에 뭐 법정 어떤 처벌을 받든지 해서 대통령 어떤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래 되면 금투세 그냥 거론도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되면 결국은 검찰의 공작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다. 또 이런 식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래 엮여버리면 이게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상도 못한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어떤 중동 분쟁이다, 뭐다, 경기 침체다. 그런 부분은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금투세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락, 고통을 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숨이 까딱까딱 하는데 카운터 펀치 날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금투세 폐지, 최소한 2년, 3년 유예라든지 확인해야 된다. 1년 유예는 안 하겠죠. 근데 2년, 3년 유예는 선거하고 또 맞물려 버려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1년 유예하려고 하니까 욕먹을 것 같고 2년, 3년 유예는 선거하고 직결되고 그렇다고 4년 유예 그것도 좀 말이 우습고 4년 유예하느니 그죠? 폐지하지 이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묘하게 지금 기류가 흘러간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 이래 봐야 되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죠? 약간 유예보다는 폐지 쪽으로 분위기가 좀 뉘앙스가 많이 풍겼었어요. 왜냐? 국민들,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가 의외로 컸거든요. 압박을 많이 가했어요. 그래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부담감을 많이 느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우리가 적당히 이래 몰아붙이면 그냥 끝이야. 별별 없어. 했는데 지금은 달랐다는 거죠. 그전에 반응하고 지금하고 개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틀렸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폐지가 좀 많이 거론됐고, 9월 같은 경우는 개인들도, 그죠? 개인들도 9월 달에 개인들이 한 5조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고객예탁금도 한 5조 넘게 증가했죠. 지금 한 56조, 그진 한 56조 한 8천억? 그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고객예탁금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금투세가 폐지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돈이 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최소한요, 금투세 폐지는 시장의 반응은 일으킨다는 거죠.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은 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돈들은 더 높은 이익을 쫓아서 결국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동하는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미국장에도 가고, 여러 군데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 그죠? 모든 돈이 미국장 가진 않아요. 왜? 지금 현재 유입되는 돈들은요, 우리 1년 365일 계속 주식만 하는 이런 돈들이 아니고, 일명 스마트 머니, 몇 년에 한 번씩 이익을 쫓아서 움직이는 이런 돈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돈들이 5조, 10조, 20조 얼마나 들어올 줄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고객예탁금이 플러스는 되고 새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매물이 스톱된다는 거죠. 상위 1%한테 물리는 그 금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속 빠져나가는 이 매물이 더 이상 급매물이 아니고 스톱 단계만 돼도 장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아쉽죠. 근데 어쨌든, 그죠? 이 정치라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내일이라도 갑자기 속보 떠서 금투세 폐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절망보다는 그냥 긍정으로 계속 때를 기다리되 미리 예상하고 뛰어드는 것은 별로 안 좋다 생각해요. 왜? 그게 정치니까. 그래서 무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그때까지는 새로운 어떤 신규 매수보다는 기다려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죠? 이 주식을 하면서 항상 그래요. 현실과 주식 세상은 갭이 있죠. 괴리가 있어요. 뭐 AI, VI 이런 개념. 그죠? 현실 세계에 가상의 뭔가를 갖다 두는 거예요. 우리 그죠? AR 같은 어떤 그런 현실은 그 우리 대표적인 게 포켓몬 같은 그런 게임이죠. 현실에다가 가상의 그죠? 뭐 피카츄 이런 몬스터들을 불러서 그거를 착각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게임 뭐 해보신 분도 많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이란 건 그래요. 이 현실 세계에 경제라는 팩트, 정치라는 팩트를 두고 거기에서 가상의 공포란 캐릭터를 끌어오는 거예요. 꿈과 희망, 공포 여러 가지를 끌어오면서 그때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해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들을요. 이거는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틀리면 어때? 구라면 어때? 뻥카면 어때?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득을 취하고 좀 며칠 지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생각이 틀렸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처벌도 없어요. 그게 주식이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기네들 포지션 이익에 따라서 수시로 변해요. 금방 좋다, 금방 나쁘다. 어제 그 미국의 그죠 비농업 고용 발표됐죠. 그 전까지도 어쨌어요. 미국 경기 침체라고. 이제는 경기 침체다. 난리를 지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비농업 부분 고용 막상 발표되니까 25만 4천 명 증가. 시장 예상치는 14만 7천 명이었죠. 그런데 14만 7천 명이 예상했는데 25만 4천 명. 엄청나게 늘었죠. 3월 달에 31만 명 증가 이후에 그 친구죠. 한 6개월 만에 최고치 나왔어요. 고용. 근데 경기 침체가 어디 갔죠? 그 경기 침체 온다고 그 난리를 죽이고 했는데 뭐 오히려 더 급증했잖아요. 불과 그죠? 며칠 만에 뽀록날 거짓말 하는 거죠. 모건 스탠리 보고서다 뭐 전문가인 것처럼 뭔가를 열심히 떠들죠. 그냥 대부분 다요. 그냥 일기장 수준. 그리고 뭐다? 내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그냥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외인들은 계속 그렇게 놀겠죠. 근데 그게 위력이 점점 더 세져요. 왜? 국내 시장은 지금 그죠? 그냥 텅 빈 공성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외인들이 휘젓고 돌아다니는 대로 아무도 견제 세력이 없어. 예전에는 개인들이 해주는 역할을 개인들은 금투세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기관들은 일찌감치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포기했다고 그랬죠. 관심 없어요. 외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금융시장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든 뭐 사기를 치든 뭘 하든 관심 없어요. 그게 왜 내가 신경을 써? 각자 도생 이런 식으로 가죠.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런 식으로 행동하죠. 국민연금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적이에요, 적. 주식은 단지 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주식시장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 나라 경제가 초토화된다. 그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단지 주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변에서 생각하듯이 돈 낳고 돈 먹기, 도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관은 그런 걸 포기했죠. 어제구나. 어제도 보니까, 그죠. 공모주 도박판. 10월 달은 공모주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많이 왜곡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10월 달은 공모주 도박판 때문에 역대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물량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그 공모주 도박판 참여하려고 돈들이 무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고객예탁금이 지금 막 50조에서 56조, 60조, 65조, 70조 막 급증을 해요. 그러면 민주당이 착각할까봐. 장 분위기 좋네. 고객예탁금 팍팍 늘어나고 좋네. 착각하고 금투세 폐지 안 할까봐. 오히려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거 보니까요, 이름이 셀비온 맞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봐가지고. 셀비온이 방사성 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기관 참여가 역대 최고랍니다. 한 2,400몇십 개가 공모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쭉 보니까 경쟁률이 1,050대 1. 회사에서 이야기한 어떤 가격, 밴드 하단은 10,000원, 상단은 12,200원 제시했는데 기관들이 엄청나게 몰렸죠. 왜? 의약품이 방사성 의약품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완전히 그죠? 구라치기 엄청 좋죠. 찌라시 만들기 좋잖아요. 막 중동이다, 러시아다, 북한이다, 그죠? 방사성 의약품. 거기다가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돈 되겠다. 개인들 속여먹기 엄청나게 좋겠다 싶으니까 기관들이 막 대거 몰려든 거예요. 최종은요. 밴드 상단이 12,200원이었는데 최종이 한 22%인가 초과했어요. 그래서 15,000원에 결정됐어요. 매번 그렇죠. 항상 매번 그래요. 무조건 밴드 상단 초과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밴드 상단 하다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경매 붙이듯이 해버리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기관들은 우리나라는 기관 이제는 없어요. 연기금도 없어요. 오히려 기관들, 연기금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요. 이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장이 좋든 나쁘든 끝없이 매물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 좋다. 위험하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9월 달에 보면요. 9월 달 무지 힘들었죠. 막 계속 끝없이 떨어지고. 미국 경기 침체네, 어쩌네, 저쩌네, 열심히 떨어지죠. 그리고 금투세 때문이다. 막 몰아세우죠. 근데 범인은요. 항상 범인은, 그죠? 기관이에요, 기관. 외인들이야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존재가 아니니까 뭐라 말 못해요. 걔네들은 태생이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 이 나라를 방어해야 될 기관이 오히려 더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 모른 척, 왜 빠지지? 전쟁 난 이스라엘, 러시아보다도 더 못한 코스피. 몰라. 금투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물타기 실 들어가죠. 근데 항상 조사를 해보면 뒤에는 기관이 범인이다. 9월 달에요. 9월 달에 기관들이 국내 주식시장 적당히 샀어요. 근데 뭘 샀느냐? 매수한 거는요. 전부 인버스. 인버스 뭔지 알죠?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겠죠. 인버스. 민주당 때문에 웬만한 사람 다 알죠. 하락할 것 같으면 인버스에 배팅해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유명하죠. 그 말을 가장 실천을 잘하는 게 기관이 9월 달에 순매수 1위를 보니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2배짜리. 그러니까 하락 곱하기 2배죠. 2배 추종치. 그걸 제일 많이 샀어요. 그 말은 뭐죠? 기관들은 국내 주식 팔아치우고 더군다나 사는 거는 인버스를 사서 하락에 배팅을 쳤다는 거예요. 9월 달에 개인들만 한 5조 넘게 사고, 그죠? 외인도 똑같아요. 외인도 인버스 한 2천억 이상 샀어요. 그러니까 계속
계속 그 하락에 배팅을 친 거예요. 누가? 기관 외인들이. 그러니까 못 당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계속 지속돼요. 우리나라 기관의 가장 큰 손, 그죠? 외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체가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내서 우리나라 미래를 지켜야 되는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끝없이 팔아치우고 있어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이 흔히 우리나라 그 10대 그룹 주식만 해도요. 한 2020년에 전체 비중이 한 67% 있었는데 작년 말에 한 67에서 한 64%? 10대 그룹 비중이니까 엄청난 거죠. 돈으로 따지면요. 한 118조에서 한 95조까지 쫙 줄어들었어요. 거진 한 23조를 팔아치운 거예요.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주식들. 열심히 팔아치웠죠.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 열심히 팔아치웠어요. 삼성그룹이 왜 그래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또 삼성그룹 중에서도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팔아치웠어요. 지금도 그죠. 진행형이죠. 외인 기관은 하락 배팅, 선물, 옵션, 하락 배팅 딱 찍고 삼성전자 죽으라고 패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죠.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수가 없고 삼성전자 오를 수가 없어요. 말은 HBM이 어쩌고 저쩌고 삼성이 예전에 삼전이 아니니 어쩌니 저쩌니 열심히 떠들죠. 그것도 모건 스탠리 보고서나 똑같아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거지 씌우는 거예요. 악마 프레임 만드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나쁘니까 끝없이 폭락한 거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제 범인은 뭐다? 기관 외인들이 하락 배팅에 죽으라고 팔아치운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은, 지금 남아있는 개인들은 뭐죠? 스마트 머니가 아니고 도박 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쉬워. 항상 그러죠. 개인들 신용 털어먹기라고 그런 말 하죠. 외인들 입장에서요. 대형주들은 개인들 털어먹는 게 제일 쉬워요. 왜? 신용, 미수는 시한부 생명이죠. 7월 11일 그때가 삼성전자가 88,800원 할 때 단기 고점. 와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가나 막 희망을 심어줬죠. 그래서 개인들이 무지 밀고 들어왔어요. 그때가 7월 11일 그때 88,800원 찍을 때 보니까 신용이 한 700만 주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초. 지금 신용이 1,400만 주. 700만 주, 1,400만 주. 거진 제일 정점, 제일 단기 고점 88,800원부터 신용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주가는 끝없이, 그죠? 각도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이게 삼성전자 각도야? 차트를 보면 수직 낙하하죠. 당시 88,800원에서 지금 68,600원. 아랫께는 6만 원도 무너졌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신용은 700만 주에서 1,400만 주. 2배가 늘었어요. 그 개인들이 다 들고 있어. 1,400만 주, 1,400만 주면, 그죠? 한 8천억, 9천억 되겠네요. 그만큼 개인들이 그걸로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 기관들은 하락 배팅하고 쫙 다 빨아먹고 개인들은 거기에 돈이 묶이고 벌무로 잡혀있고 신용은 시한부 생명이고 그러니까 외인 기관에서 조금만 흔들면 신용 반대 매매 막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삼전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삼전미래가 삼전이 그죠?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핸드폰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해요. 한쪽에서 이익 나면 한쪽에서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복합적으로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죠? HBM 그걸로 막 몰아세우죠. 근데 가봐야 알아요.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가 역전해서 더 HBM에 대한 비중은 높지만 또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근데 계속 몰아세운다.
어쨌거나, 그죠? 항상 그래요. 개인들이 몰리는 곳은 꼭대기다. 개인들이 신용 미수 풀로 때리면 외인들 기관 입장에서는 일부러 고점을 만들어버려요. 하락 배팅 해가지고 돈 빨아먹기 제일 좋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광기를 일으키면 그게 정점인 경우가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그죠. 어쨌거나 지금은, 주식과, 그죠. 주식과, 금리는 천적관계, 천적관계.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죠. 다른 나라들 다 좋아요. 금리 인하 수혜를 보고 있어요. 우리만 어렵고 힘들어요. 영원히 그럴 거냐? 그렇지는 않다 생각해요. 왜? 결국은요, 주식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호재가 없어요. 결국은 외인 기관들이, 기관들은 제껴두고, 외인들이 결국은 또 상방 배팅 쳐요. 삼성전자 지금 6만원 달랑달랑 깨지고 공포 유발시키고 HBM이다 뭐다 엉망이다 안 좋다. 그래 놓고 어느 순간 포지션 싹 바꿔버려요. 바꾸고 다시 또 상승 배팅 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똥값에 또 그동안 팔은 거 비싸게 팔은 거 똥값에 바닥에서 6만원 5만원 싹 끌어모아가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한 2750, 2800. 야, 지금 12월 달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음 먹으면요, 며칠 만에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연말 되면, 그죠? 선물 옵션 포지션 보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2750, 2800도 만들 수 있는 게 외인의 능력이에요. 왜? 그만큼 쉬우니까. 그게 우리 시장 현실이니까. 단지 외인들이 하락 배팅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냐? 여기서 다시 상승 배팅 치는 게 이익이 더 크냐? 여기에서 뭔가를 결정하겠죠. 그런데 지금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외인들 입장이라면 저는 상승 배팅으로 치겠어요. 왜? 이제는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되는 시기고 또 연말 되면 배당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상승 배팅을 치는 게 유리할 시기다. 또 우리가 금투세 얘가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리면 숨어있는 지하금융 자금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게 배당의 위력이죠. 배당. 이 배당을 위력을요. 금리 인하 시기에는 쉽게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한 3.75 요 정도 주더라고요. 배당. 은행 이자 적금 1년짜리 들면. 근데 요거는 그죠. 개월수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한 3.5 3.6을 받았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0.3% 정도 받는 거죠. 근데 주식은 지금 10, 11, 12 세 달만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죠. 12달하고 세 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배당주 이런 것들은 만일 금투세만 폐지되면 배당이 3% 이상만 주는 거 안정적인 회사들은 오히려 확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투세가 만일 폐지되면 배당주도 충분히 살 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 많다. 저는 그래 느껴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죠.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3.5인데 이제 10월, 11월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그죠. 정부 목표 물가는 2%거든요. 근데 9월달 물가 상승률 보니까 1.6 나왔어요. 되게 낮죠. 1.6. 그 정도면 안정적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서 움직이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지금, 금리 수준을 한 2.45 요 정도로 보고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장은 10월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11월 달도 할 것이다.
하고 먼저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0월 달에 0.25, 또 11월 달에 0.25, 이래 단계적으로 인하. 그래 되면 그죠? 낮아지는 이자 수익을 대처하는 어떤 그런 돈들이 이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돈들의 상당수가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많고, 그 대상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 그죠? 왜 그렇죠? 물량이 많은 것들은 연기금들의 표적, 또 외인들의 휘둘리는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기금, 외인, 회피할 수 있는 배당 많이 주는 그런 회사가 오히려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시기적으로. 뭐 그래 볼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잠시 그렇다 하겠습니다.